네, 이렇게 초코병사가 2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주 귀엽게 생긴 초코병사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망토를 두른 멋진 초코병사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초코병사를 사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위험한 거 싫어요. 나는 안전자산으로 커버드콜 해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피오스 인베스트 대표 김정란 박사입니다. 저는 머니부티크 김정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월배당 ETF와 채권 투자, 금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머니 재테크 숟가락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이 중에서 월배당 ETF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쉽게 떠먹여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에 퇴사를 한 파이어족인데요. 이제 파이어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된 직장을 퇴사를 했다 보니까 매월 나오는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받은 돈과 이제 제가 모아놓은 돈의 일부를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해서 매월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배당 ETF란 무엇일까요? 이 월배당 ETF란 말 그대로 매월 배당을 하는 ETF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 운용사에서 우리가 투자한 돈을 운용을 해서 매월 따박따박 배당금, 즉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월배당 ETF의 인기가 꽤 대단한데요. 그리고 요즘에 월배당 ETF 중에서 커버드콜이 엄청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배당 ETF는요, 전통 배당형 ETF하고요, 커버드콜형 ETF로 크게 이렇게 2가지 축으로 나뉘는데요. 자, 우리가 전통 배당형 ETF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고 채권을 사면 이자를 받고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임대 수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 배당형 ETF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고 리츠에 투자를 했을 때 이 재원으로 우리한테 배당을 주는 것을 전통 배당형 ETF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프리미엄을 받아서 월배당을 주는 것을 커버드콜형 ETF라고 해요. 자, 그런데 커버드콜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자, 오늘은요, 이 커버드콜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드려보려고 해요. 자, 왜냐면 이 커버드콜이란 전략이 월배당 ETF에서 핵심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초코병사가 2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주 귀엽게 생긴 초코병사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망토를 두른 멋진 초코병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초코병사 중에서 어떤 초코병사를 사실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 초코병사는요, 이제 전쟁터에서 웬만하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전쟁터 안쪽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몸값 또한 굉장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오르는 초코병사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멋진 초코병사 있죠. 자, 이 초코병사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초코병사인데 1년 후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도 있는 초코병사예요. 영웅이 되면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 초코병사는 다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사를 할 수도 있는 초코병사예요. 자, 이 초코병사가 각각 가격이 100초코라고 했을 때요. 자, 1년 후에 이렇게 안전하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뒤에서 지원만 하는 초코병사는 105초코가 될 확률이 99.9%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멋진 초코병사는 전투를 잘해서 몸값이 150초코나 200초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부상을 당해서 몸값이 추락하거나 전사할 수도 있는 초코병사고 또 이 망토두른 초코병사는 매월 1초코씩 벌어오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초코병사를 사실 것 같으세요? 예, 물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이 망토를 두른 멋진 초코병사가 얼마나 전투를 잘할지 예상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A씨와 B씨가 있는데 그 2명이 이 망토를 두른 멋진 초코병사를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A씨는요, 이 초코병사를 사서 매월 1초코를 받잖아요. 초코병사가 매월 1초코씩 또 벌어오죠. 그리고 1년 후에 초코병사의 몸값이 상승되면은 그거를 이제 팔 기대로 이 초코병사를 샀어요. 자, 그런데 B씨는요, 저처럼 파이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월 1초코가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초코를 더 받을 수 없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민 중에 매월 초코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초코병사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걸 내가 조금 포기하면 월 초코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저쪽에서 C씨가
제가 사겠소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CC는 속으로 나는 이 초코병사가 전투를 아주 잘해서 1년 후에는 몸값이 최소 132초코 이상이 될 것 같거든 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CC는요 1년 후에 이 초코병사를 120초코에 살 권리를 12초코를 주고 사게 됩니다. 여기서 이 CC가 이 초코병사를 120초코에 살 권리를 샀잖아요. 그 이제 살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콜옵션을 CC가 매수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콜을 매수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BC는 12초코를 받고 콜을 매도한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씨와 B씨가 어떻게 수익 구조가 바뀌었냐면요. A씨는 그대로지만 우리 B씨는요. 매월 벌어오는 초코가 2초코로 늘어나게 된 거고요. 이제 단 이 초코병사의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최대 120초코까지만 이익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거래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C는 이 초코병사를 1년 후에 120초코에 살 권리를 샀다 보니까 120초코가 될 때까지는 프리미엄으로 지불한 12초코의 손실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초코병사 가격이 120초코를 넘어가는 순간 프리미엄까지는 프리미엄으로 지불한 돈이 상쇄가 되면서 132초코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CC가 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 A씨와 B씨도 거래를 이게 이제 누가 더 이득인지,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벌었을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3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초코병사가 전쟁을 아주 잘해서 몸값이 150초코가 된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0초코가 된 경우, 그리고 부상을 당해서 몸값이 50초코가 된 경우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우리 A씨 같은 경우는 지금 초코병사가 벌어오는 매월 1초코를 받잖아요. 그리고 몸값이 50초코가 올랐으니까 1년 후에 총 62초코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우리 B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월 1초코씩 벌어오는 돈과 프리미엄을 받았지만 120초코까지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더해 보면은 B씨의 수익은 44초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코병사 몸값이 150초코가 된 경우에는 A씨가 조금 더 유리한 투자를 하게 된 게 되는 거고요. 우리 초코병사가 120초코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A씨 같은 경우는 매월 1초코씩 벌어오는 돈과 20초코 해서 총 32초코의 수익이 나는 거고요. 우리 B씨는 프리미엄과 매월 벌어오는 초코 그리고 몸값이 오른 것까지 해서 총 44초코의 이익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코병사의 몸값이 120초코가 됐을 때는 우리 B씨가 투자를 더 잘하게 된 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초코병사가 부상을 당해서 몸값이 50초코가 된 경우에는 우리 A씨 같은 경우는 이제 초코병사가 매월 1초코씩 벌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1초코까지 해서 손실은 총 38초코가 되는 거고, 우리 B씨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까지 받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6초코의 손실로 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코병사의 몸값이 하락한 경우에도 우리 B씨가 거래를 조금 더 잘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2개의 초코병사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귀여운 초코병사는요. 바로 안전한 자산이에요. 우량한 채권이고요. 여기 우리 멋있는 초코병사는요. 변동성이 큰 자산들이에요. 주식이나 장기채에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 A씨 같은 경우는 전통 배당형 ETF에 투자를 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B씨 같은 경우는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하신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위험한 거 싫어요. 나는 안전자산으로 커버드콜 해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안전자산으로 커버드콜을 할 수가 없는 게, 자, 이 초코병사가 1년 후에 105초코가 될 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99.99%예요. 그러면 이 초코병사가 가격이 더 올라갈 거를 기대하면서 옵션을 주고 이 초코병사를 살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는 커버드콜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초자산이라고 부르는 그 초코병사가 변동성이 큰 자산들로 구성이 된다. 이 점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커버드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의 사항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먼저 기초자산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기초자산이 뭐였을까요?
초코병사였죠.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에서는 초코병사가 기초자산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C씨가 이 초코병사를 살 권리를 샀다 했잖아요. 그리고 B씨는 이 살 권리를 판 거죠. 그 살 권리가 바로 콜옵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커버드 콜은요,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우리 콜옵션을 매도한 전략을 합한 거를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커버드 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는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C씨가 B씨한테 12초코를 줬잖아요. 그 12초코가 프리미엄입니다. 그 12초코가 우리가 월배당 ETF를 가입했을 때 커버드 콜형일 때 받는 배당이 그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초코병사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횡보했을 때, 하락했을 때를 예를 들어 드렸는데 기초자산이 많이 상승을 하면요, 커버드 콜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많이 상승한 걸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아셔야 되시고요. 대신에 횡보장에서는 우리 A씨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수익은 못 보지만 우리 B씨 같은 경우는 콜을 매도해서 받은 프리미엄 수익이 생긴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하락장에서 손실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하락장에서 손실이 나는 건 똑같은데 손실이 나도 커버드 콜로 받은 그 프리미엄만큼은 손실이 덜 난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월배당 ETF와 관련돼서 커버드 콜을 설명해 드린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월배당 ETF들이 실제로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 ETF들을 전통 배당형 ETF와 커버드 콜형 ETF로 나눠서 한번 상세하게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